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프라임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숲의 중요성을 알리고 숲을 통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경북 생명의 숲 대표를 맡고 있는 김상백 상임대표를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우리 대표님 소개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프라임 초대석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생명의 숲에서 상임 대표를 맡고 있는 김상백입니다. 오늘 이렇게 프라임 초대석에 나와서 경북 생명의 숲을 알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된 점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 경북 생명의 숲이 시민들에게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경북 생명의 숲. 이름만 들어보면 숲과 관련된 단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인지 한번 좀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중앙생명의 숲의 창립 배경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중앙생명의 숲은 1998년 3월 IMF 사태가 한창이던 때 숲가꾸기 사업을 통한 국토보존도 하고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창립이 되었습니다. 예. 정부의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을 제안하여 이후 5년간 숲가꾸기 사업을 진행을 하였으며 대국민 캠페인 자원활동, 정부 위탁 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시민단체로서 자리를 매김하였습니다. 그 또한 1999년부터는 학교 숲 운동을 시작하여 도시숲 등의 다양한 영역의 숲가꾸기 운동을 진행을 하였고 여러 가지 형태의 숲 체험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광역 시군을 중심으로 14개 지역에 사무국이 있으며 60여 명의 전문 활동가들이 숲을 보존할 활동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북 생명의 숲은 1998년 10월 전국에서 네 번째로 창립하여 활동 중입니다. 초기에는 포항 생명의 숲으로 창립되었다가 2013년도에 경북 생명의 숲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저희 경북 생명의 숲이 20주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기 이동에 있는 철길 숲에서 숲 문화재를 개최하였고 그리고 숲 지도도 제작을 하였습니다. 아, 벌써 20년이나 된 단체가 됐군요. 예. 그러면 그동안 뭐 어떤 활동을 해오셨고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활동 상황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저희 생명의 숲은 크게 두 가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숲 가꾸기, 즉 숲 보존 운동이고요. 두 번째는 숲 문화 교육입니다. 먼저 숲 가꾸기 운동으로서는 저희가 지난주 토요일 날 생명의 나무 나눠지기 행사를 하였습니다. 이때 포항 시민 1,500명에게 실내 공기 정화식물 3,000개를 나눠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141공원 돌보미 활동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포항 강내 도시의 숲과 공원을 기업과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이제 송도 솔밭 도시숲과 그리고 흥해 부총수에서 소나무 숲을 가꾸는 해안송림 보존 활동도 추진하고 있으며 포항시가 추진하고 있는 포항 그린웨이 정책에 발맞춰서 시민단체로서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도시숲 가드나 양성과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숲문화 교육으로서는 도움산의 유아숲 체험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뭐 인문학 강의 숲으로 가자 그리고 지진 트라우마 극복 치유 프로그램도 진행하였습니다. 네, 크게 두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요. 숲을 네네. 가꾸고 보존하는 것과 네네. 그 숲을 통한 문화 활동. 네. 이 삶에 같이 녹아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시는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 미세먼지하고 이 나무하고의 관계도 뭐 많이 없애주고 미세먼지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해가지고 숲이 상당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숲의 필요성과 중요성 뭐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예. 일단 최근에는 가장 환경적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미세먼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미세먼지 범국가기구 위원장으로 추대를 하셨습니다. 이만큼 미세먼지는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는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기상 앱을 확인하면서 뭐 온도도 체크하겠지만은 미세먼지의 농도를 체크하여 농도가 심한 날에는 마스크를 착용한다든지 아니면은 외부 활동을 자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실내에서는 주부님들이 뭐 공기청정기를 이용하여 공기를 정화시키는 그런 것이 환경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뭐 공기 정화적인 측면에 봤을 때 숲은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내뿜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그리고 깨끗한 산소를 공급합니다. 또한 미세먼지나 포름알데히드 같은 오염 물질도 흡수하고 공기를 자연적으로 정화시키는 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도시숲은 도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여름에는 열섬 현상 완화 그리고 각종 공해 저감 등 쾌적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로서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습니다. 즉 도심 속의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도심 숲은 미세먼지를 봤을 때 도시보다 한 25% 그리고 네. 초미세먼지는 40%가 낮습니다. 나무 한 그루당 연간 36g의 미세먼지를 흡착하는데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을 통해서 나무를 2,000그루 식재할 경우 연간 한 80kg의 미세먼지 협착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저희 포항에는 포렐숲이라는 도시숲이 있습니다. 약 길이가 4.3km, 면적은 12만 km제곱미터로서 가로로 이렇게 쭉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저희 시민들이 찾아가기 용이하고 그리고 다른 시도에서도 모범 사례로 평가되어 벤치마킹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은 평균 8.32제곱미터로 전국 세계 보건기구의 권고 기준인 9제곱미터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네. 따라서 이제 숲을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도시숲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말씀 중에 2,000그루를 심게 되면은 80kg의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 이거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도시숲 가꾸고 조성하는 게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지난 주말인가요? 우리 생명의 숲, 경북 생명의 숲에서 생명의 나무 나눠주기 그 활동을 펼치셨는데요. 지난해까지는 나무 묘목을 나눠준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뭐 공기 정화식물을 나눠주셨다고 하는데 뭐 특별히 이게 변화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까? 네, 저희 경북 생명의 숲은 포항시와 포스코의 후원 아래 12년째 매년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까지는 국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밖에서 심을 수 있는 조림수를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눠드렸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저희가 행사를 북구에서 남구로 변경하고 그리고 미세먼지가 심하다 보니까 실내에서 심을 수 있는 공기정화식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지금 앞에 보고 있는 것이 이번에 저희가 나눠드린 율마 그리고 아이비 테이블 야자입니다. 실내 공기정화식물은 그 실내에서 공기청정기를 가동했을 때 1시간에 약 0.009g의 미세먼지를 흡착하는데요. 나무는 1시간에 대략 0.04g을 흡수한답니다. 네. 따라서 저희가 실내에서 괜찮은 이런 나무 식물을 하나 심었을 때는 공기청정기보다도 더 실내를 정화시키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도 괜찮은 정화식물을 집에서 가꾸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뭐 오늘 이렇게 앞에 갖다 놔서 그런지 몰라도 이 숨쉬기가 조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우리 경북 생명의 숲이 숲문화 운동의 일환으로 어린애들에게 숲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 원래 또 도움산 유아 체험 숲을 운영하신다 그랬는데 이게 어떤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과거에는 저희가 어렸을 때는 따로 이렇게 뭐 유아숲 체험이라든지 아이들이 따로 흙에서 놀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때는 밖에만 나가면 저희가 흙과 자연과 더불어 뒹굴고 놀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부터 흙보다는 아스팔트 도로가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친자연 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아이들이 숲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을 저희가 도움산 유아숲 체험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2013년부터 저희가 현재까지 위탁 운영을 맡고 있는 포항시 도움산 유아숲 체험원은 2014년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산림청 유아숲 체험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현재 매년 9,000명의 유아들이 유아숲 체험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오감을 통해 자연을 교감하고 함께 성장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생태놀이, 관찰학습 등 야외 생태학습 공간이 조성되어 있으며
숲 체험을 인위적 학습이 아닌 자연 그대로의 생태 환경을 최대한 유지하여 다양한 놀이 체험 활동이 가능한 자연 시설물 속에서 숲과 자연이 하나가 되는 소중한 시간을 배우는 체험 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저희 경북생명에 속한 유아숲 지도사들을 현장에 배치하여 계절별 차별화된 숲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재미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라는 어린애 애들이 뭐 숲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또 뭐 자연과 교감하면서 성장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반드시 필요한 교육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들은 게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 들은 게 있는데요. 우리 송도 솔밭 도시숲하고 흥해 북천수 같은 경우에 그 지역이 너무 비옥해서 숲이 잘 뭐라 그럴까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한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이 상식적으로는 이게 비옥할수록 잘 자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런 건지 또 그리고 우리 또 해안 송림 보존 활동도 하고 계신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일단 저희 경상북도가 가지고 있는 해안 송림에 대해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경상북도는 포항시부터 울진군까지 대략 한 400km 이는 해안선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안선을 따라서 여러 곳에 해안 송림들이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 송도 솔밭 도시숲은 1910년경 해풍에 강한 척백나무와 곰솔을 조립하기 시작하여 약 한 14,000여 그루의 곰솔로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는 뭐 송도 테마거리, 솔레움 둘레길 그리고 유아숲 체험원이 조성되어 시민들이 자주 찾는 휴식 공간으로 되고 있습니다. 흥해 부청수는 조선 철종 때 흥해 군수 이덕강이 수해를 막기 위해 국민을 동원하여 부천의 제방을 막고 사례에 거쳐 곰소를 심어 조성한 수구마기 숲으로 천년기념물 제468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나무는 풍부한 거름과 물과 햇빛으로 잘 자랍니다. 근데 하지만 소나무 같은 경우는 소나무 아래로 떨어지는 낙엽이 거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약하게 하여 쉽게 병에 걸리는 혈액 체질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즉 소나무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버섯이 피는 균을 가진 가느다란 뿌리를 만들어야 하고 이때 피는 버섯은 소나무에게 물과 무기질의 영양분을 주게 됩니다. 또 버섯은 소나무로부터 탄수화물을 받아서 묵기에 자르게 되는 공생하기가 만들어집니다. 작년에 저희 생명의 숲 사무국장이 한일 해안송림 보존지역 교류회를 참가했습니다. 네. 후쿠오카 지역에 참가했는데요. 거기 일본 지역 같은 경우는 소나무 아래에 떨어진 낙엽이나 부여틀을 이렇게 제대로 긁어서 밑에 이제 송이도 있었고 좀 저희 나라와는 다르게 해안 송림을 보존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경험하였습니다. 뭐 옛날에 이제 소나무들이 건강했던 이유는 땔감을 떼기 위해서 낙엽이나 가지를 모두 긁어내서 뿌리가 왕성하게 발육할 수 있는 조건이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이 두 곳은 이제 뭐 병충해와 생육 환경 저하로 인해 소나무들의 상태가 좋지 않은데요. 지역의 기업이나 시민들이 직접 소나무 숲 아래에 있는 낙엽과 부엽틀을 제거하는 활동을 통해서 소나무 숲을 건강하게 가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나무와 달리 소나무 경우에는 뿌리를 덮고 있는 부분에 낙엽들을 걷어줘야 잘 자라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우리 생명의 숲 활동을 하면서 해양 송림 보존 활동을 하신다니까 무척 기대가 되고요. 혹시 뭐 기업이나 개인이 여기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이런 해안 송림 보존 활동을 4월부터 11월까지 월 4회 또는 5회 정도로 숲 가꾸기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며 활동에 필요한 도구는 경북 생명의 숲이 모두 제공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계획이 확정되면 1365 자원봉사센터와 포항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업의 자원봉사팀이 참여하시려면 저희 경북생명의 숲에 직접 전화를 해서 일정을 조율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참여를 원하는 분들에 위해서 전화번호라도 좀 가르쳐 주시죠. 예, 저희 경북의 숲 전화번호는 273-1138입니다. 많은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기업들의 참여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숲의 기능 중에 뭐 체험이나 치료를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뭐 장묘 문화 변화랄까 그런
그 때문에 수목장이라는 것도 예, 지금 많이 하고 뭐 커져 나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장묘 문화에 대해서도 한번 수목장이라는 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장례 문화는 그 나라의 전통적인 문화와 굉장히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저희 한국에서는 보통 장례 문화가 묘지에다가 봉투를 해서 봉분을 세우는 그런 장례 문화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묘지 부족 문제가 나타났고 또 봉분을 설치하고 난 이후에 관리상의 효율적인 측면이 문제점으로 대두화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목장과 같은 웰다잉은 숲과 꾸기 운동을 추구하는 생명의 숲이 지향하는 가치와 일맥상통한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일부 사찰에서 수목장을 운영하다가 2004년 9월 김장수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의 장례식이 경기도 양평군 고려대학교 연습림에서 수목장으로 치러지면서 사회적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2008년 5월 달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친자연적인 장례 방법입니다. 저희 생명의 숲은 2012년부터 생애주기형 산림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모든 국민들이 성, 연령,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산림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출생기에는 숲태교, 유아기에는 유아숲 체험원, 청소년기에는 숲으로 가자 운동의 일환으로 방과 후 교실 운영 등이 있으며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에는 산악레포츠, 치유숲 조성 운영, 그리고 산림복지를 제공하여 마지막 해년기에 이르러서는 수목장을 통해 진정한 웰다잉을 제공합니다. 앞서 출생기부터 노년기까지 6단계가 산림복지를 이용하는 측면이 있다면 회년기의 수목장은 직접 나무 한 그루를 심고 가꾸어서 마지막 자연으로 돌아가는 준비를 통해 숲에 기여를 할 수 있으므로 개인적으로 참 좋은 문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우리 생활에 주 5일제가 정착된 지가 참 꽤 오래됐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서 우리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가 활동을 즐기면서 산으로 많이 갑니다. 예. 그 산으로 많이 가고 캠핑 문화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오히려 이 숲에 위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요? 우리 그 캠핑 문화와 숲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네, 일단은 저희 나라의 캠핑 인구가 2011년도에는 대략 한 60만 명이었고 점차 증가하여 2013년도에 최고조 한 500만 정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4년 세월호 참사, 2015년 강화도 글램핑 사건, 메르스 사태를 기준으로 캠핑 인구가 점차 줄어들었다가 다시 증가하여 2018년에는 600만 정도로 이렇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캠핑은 소수의 사람들이 도심 속에서 멀리 떨어진 자연 속에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즐기는 취미에 불과했지만은 현재는 이제 가족 단위 그리고 대부분의 시민들이 캠핑을 즐기는 하나의 문화가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 나라에는 오토 캠핑장, 글램핑장, 카라반 캠핑장이라는 한국형 캠핑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화장실과 샤워실, 데크와 같은 이런 기반 시설을 편의 시설을 캠핑장에다 갖다 놓고 조금 편하게 캠핑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산림복지의 측면에서 봤을 때 수혜자인 국민이 숲속에서 머무르면서 다양한 여가를 즐기고 휴양과 산악 레포츠를 통하여 욕구를 충족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은 이렇게 캠핑을 위한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산림이 훼손되고 묵고 자고 이런 과정에서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가능한 물건을 적게 갖추고 최소한의 것으로 생산적인 삶을 살아가는 미니멀 라이프가 유행인데요. 캠핑 또한 미니멀 캠핑으로 돌아가서 조금 불편하지만 자연적인 친자연 환경 속에서 여가를 보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캠핑도 좋지만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여가 문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끝으로 우리 경북 생명의 숲 활동에 대해 앞으로의 각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일단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고 싶은 사업입니다.
최근에 이제 작년 11월 달에 서울시 노원구 초안산에서 미세먼지 저감 숲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이는 이제 부지는 서울시가 제공하고 필요한 경비는 동아 ST가 제공하고 그리고 이 사후 관리는 생명의 숲이 맡는 1호 민간 협력 도시 숲입니다. 저희 포항에서도 해도동에 포항시 주관으로 50억 규모의 도시 숲이 조성되는데요.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그리고 뜻있는 기업들이 있다면 저희 경북 생명의 숲이 주관하여 1호 도시 숲을 하나 포항에서 만들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단체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회단체가 지속되려면 그 단체의 목적의 순수성과 정당성이 있어야 되며 그리고 이를 적극적으로 후원해주는 회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경북 생명의 숲은 20년 동안 회원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랑과 지속적인 관심 아래 건강한 시민단체로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정의와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시민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시민들에게 숲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리는 숲 지킴이 경북 생명의 숲을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숲을 통한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 경북 생명의 숲 활동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오늘 자세하게 소개해 주신 김상백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